이 차에 나온 거야. 한번 때렸는데. 안녕하세요. 명장 본색의 박병익 명장입니다. 요즘 봄철 되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죠. 겨울 내내 또 엔진룸 청소 안 했잖아요. 그럼 먼지들이 쌓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공기 필터, 흔히 향균 필터, 에어컨 필터라고 하는 공기 필터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기 필터에 의해서 이런 것을 깔끔하게 걸러줘야 내가 건강한데, 만약에 그런 것들 걸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건강하지 않죠? 근데 광고도 많잖아요. 헤파 필터, 활성탄 필터에서 어느 걸 써야 좋은 거야,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헤파 필터는 특수 섬유로 이루어진 게 다 다르죠. 보통 헤파 표준을 만족하는 여러 필터를 그냥 이렇게 불러요. H라고 표기되어 있는 건 헤파 등급을 말하는 거고요. 더 미세한 걸 잡느냐, 이거를 우리는 H로 표시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등급이 높으면 헤파 필터는 공기 중에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99.97까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무균실이나 의학실험원, 그러니까 요새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바로 이렇게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활성탄 필터. 요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헷갈리잖아요.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이런 거 있는데, 활성탄 필터는 흡착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날아다니다가 꽉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 물질이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질이라는 큰 숫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탄 필터 이렇게 훑다 보면 거무줍줍한 게 그 안에 뭐 흡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활성탄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M 2.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2.5 마이크로미터의 수준의 미세먼지까지 파악해서 걸러준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건 보통 2.5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 좋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환한 거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 키로마다 교환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월로 따지면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교환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키로수로 교환하는 게 맞죠. 보통 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게 아주 내 건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반 필터냐 활성탄 필터냐 헤파 필터냐는, 일반 필터보다는 당연히 헤파 필터나 활성탄 필터가 좋은 건 사실인 거죠. 일반 필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이커에서 나올 때 쓰는 필터고요. 나머지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대신 가격은 좀 비싸니까. 하지만 비싼 걸 썼으니까 나 한 2년 쓸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키로수로 따지면 10,000km에서 늦어도 15,000km는 갈아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기 필터 같은 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콘솔파선 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HC나 K 이런 회사들이 좀 그렇죠. 근데 수입차라든가 아니면 또 뭐 S 회사 같은 경우들은 좀 꺼내기가 까다로워요, 사실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조금 상식 있는 사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구가 꼭 필요한 차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차의 수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정비업소를 선택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하면 실타값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뭐 아무래도 정비업소를 타지면 공유가리 들어가니까 조금은 더 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공길타만 간다고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길타 가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박스 자체에 엔진 청소라든가 이런 거에서 깔끔하게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그것도 깔끔하게 해주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필터를 갈아주면 더욱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무리 향균 필터를 공기 필터를 잘 좋은 걸로 갈았다 하더라도 매트에 가득 들어있다면 들어온 건 막는데 안에 들어있는 건 내가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트 청소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청소로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걸 제가 한번 갈아볼 텐데요. 여기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꽤나 갈기가 까다로우니까 잘 안 갈아요.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웬만하면 여기 콘솔 박스 열고 이 안에 뜯고 그냥 바로 빼는 게 있어요. 그런 차도 있는가 하면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걸 뜯어야 이게 교환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옆에 뜯어서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환 시간 한참 넘은 거예요. 안에 보면 보세요. 이런 게 그대로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안에. 이 차에 나온 거야. 한번 때렸는데 이만큼.
지금까지 공기1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기1타가 먼저 세 가지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공기1타를 적절하게 교환할 때가 바로 봄입니다. 자, 봄에는 일단 꽃가루도가 많이 날리고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또 겨울 내내 청소가 제일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1타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교환해주지 않으면 특히 봄에 감기, 목감기, 또 호흡기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 많이 타는 차 같은 경우는 매트 청소, 공기1타 교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공기1타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장모색의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 이제 직접 해보는 거야? 아니 만들어야지 반대로. 아니 핀을 일로 당겨야지. 아니 그냥 당기고 밀어.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일 명장입니다. 요새 자동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부품이 옛날에는 2만에서 2만 5천 개, 지금은 3만에서 3만 5천 개. 너무 복잡하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 예전에 내가 손을 벌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수리를 가능했는데 요새는 손도 못 대겠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와이퍼에 브러쉬 고무 하나하고 공기1타 이 두 가지는 웬만큼이면 다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와이퍼 브러쉬 고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하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시기부터 얘기할게요. 보통 1년에 2만 킬로 정도로 교환하는 게 맞죠. 1년이나 2만 킬로 되면 교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4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도 이렇게 닦게 되고 또 얼기도 하고 고수로 달리게 되면 모래도 맞게 되고 흠집이 생겨서 이제 실금처럼 이렇게 닦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교환해야겠다 이렇게도 보고도 하죠. 그런 일이 안 당하려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만 킬로 한 번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장소가 또 달라요. 뭐 모래바람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오는 데는 아무래도 막 눈도 깔끔하게 안 닦이다 보니까 그냥 웬만큼 눈이 있어서 얼어도 막 닦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6개월에 한 번 갈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 2만 킬로 정도에 한 번 가는 게 맞다. 근데 우리가 한번 브러쉬 고무를 교환할 때 한번 이게 볼 필요는 있어요.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브러쉬 고무, 와이퍼 요 브러쉬 고무 이게 굉장히 좋아야 되죠. 부드러워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더라도 우리 계절에 따라서도 크게 이게 딱딱해지거나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변형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어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약간의. 그러니까 유리에 밀착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스프링에 세게 달렸어요. 이게 너무 세도 안 돼요. 세게 되면 잘 닦이는 것 같은데 유리에 아무래도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에 있는 스프링 장력, 그 다음에 유리가 평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곡선이든 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곡선의 요 각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밀착하기 위해서 요 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 그 다음에 스프링 장력, 고무 재질 여기에 따라서 이게 3대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게 많죠. 이런 게. 이 관절이 여기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가 좀 비싼 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요 정도 움직이는 정도가 대부분 대체적으로 순정품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좋으냐, 이걸 쓰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이거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격이 봤을 때 2배 이상 비싸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 살 거 없고 이거 2번 교환해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우리나라는요 미세먼지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계절에 뭐 이거 썼다고 그래서 뭐 1년 쓸게 2년 쓰고 그렇죠? 2년 쓸게 4년 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것까지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자유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 해가지고 그냥 뭐 1년이나 2만 킬로에 교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차마다 좀 다른데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빼는 것도 있고요. 약간의 여기 눌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빼져 이거. 뭔지 알죠? 여기에 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 빼야 돼. 그냥 이렇게 빼면 안 빼집니다. 제가 할 때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근데 이거 끼는 건 쉬워요. 이렇게 끼워서 그냥 쑥 해서 끼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눌러. 밑으로 내리면 돼. 이렇게 빠진 거야.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면 끝. 이제 직접 해보는 거야. 요거는 저쪽보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 얘가 걸리니까, 그치? 네네. 당겨. 당겨서 돌려서 핀 눌러. 핀 누르고. 아니 반대로야지 반대로. 안쪽 이쪽으로 당겨야지. 핀을. 이쪽으로? 아니 핀을 일로 당겨야지. 아니 이쪽으로 와. 그렇지. 아 오케이. 그럼 당겨 밑으로 내려. 여기 통째로 내려. 아니 그냥 당기고 밀어. 당기 봐 누르고 네. 당겨 그냥 네. 이렇게. 아 네. 아니 당겨. 아 제가 힘이 없나? 이쪽에 자세가 안 맞은 거야. 됐어, 됐지 됐어. 됐지. 이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빼봐요. 그래 그렇게 빼.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 꺾어 다음에 꺾어. 누르고 끝. 끝. 와우. 오케이. 박수. 오케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 브러쉬 고무를 갈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키 하나만 누르고 그냥 뺐다 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고무는 자기가 한번 갈아보는 것도 좋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기 필터 같은 것도 도전해보는 말 합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또 자기 차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차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니 그렇게 돌리지 말았지 내가. 아니 그렇게 접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하면 안 돼. 됐어. 됐지?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일 명장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정말 난처할 때가 있죠. 저도 명장이 뭐합니까? 만약에 펑크 났다. 펑크 난 때고는 명장 하랍이라도 차 못 가지고 가죠. 자 그런데 이 차가 펑크 났을 때 판정을 잘해야 돼요. 이건 뭐 정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요. 타이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자 타이어가 5년 넘었다. 이거는요 펑크와 상관없이 그냥 교환. 5년 미만의 타이어를 펑크 떼우는 거지 5년 넘은 차를 펑크 떼우는 안 됩니다. 펑크 한 번도 안 났더라도 타이어가 5년 됐으면 무조건 폐기하시는 게 내 안전을 위해서 좋다. 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 자 요 정도의 볼트, 필스 볼트가 요거는 떼어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굵기 아니면 볼트가 이런 게 박히잖아요. 이 정도는 이거하고 지름하고 맞나요? 안 맞죠. 그러면 이 정도 펑크 나면 이 지렁이로 떼어봐야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그럼 지렁이 2개 넣으면 되잖아요. 지렁이 2개 넣어서 떼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공기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굵기라면 펑크 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이어 교체. 타이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트레드, 그죠? 여기 바닥면에 이렇게 가는데 바닥면에는 펑크를 여러 번 떼어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떼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떼었을 때는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밸런스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뭐 고속에서 차가 뭐 떨림 현상 발생할 수도 있죠. 될 수 있으면 펑크를 안 떼우는 게 좋은데 그래도 펑크를 떼울 수 있는 거는 바닥면이 가능하다. 여기 옆에면 이쪽에 만약에 펑크가 나잖아요. 여기에 절대 여기는 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 되게 바닥면이 두꺼운데 여기는요 볼펜 하나가 꾹 눌러도 그냥 펑크 나요. 여기 옆에 펑크 났다. 아무리 작은 그래도 공기만 샜다라면 이 타이어는 버려야 돼요. 어휴 새 차인데 아까운데 떼우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는 여기 너무 얇기 때문에 자동차에 사람 싣고 또 무게를 싣고 고속 주행할 때는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사고 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옆에 떼었다라고 하면 그건 빨리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응급상으로 하는데 그 뒷 타이어로 몰아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떼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아시고요. 또 하나 요새 펑크 떼우면 대부분이 거의 뭐 99%가 이게 흔히 말하는 지렁이 이렇게 떼우잖아요. 그죠? 구멍 뚫으면 이렇게 이런 지렁이로다가 너무 손 씻고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편리하고 좋긴 좋은데 이거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떼어야 되나? 이런 패드가 있어요. 패드가. 근데 일반 사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타이어를 빼야 되고 휠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요새는 타이어가 장착된 데서 타이어를 탈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지렁이 넣어가지고 뺐다 끼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방법은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원칙은 이런 패드 다 끼는 게 오리지널이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펌프를 떼울 수 있는 키트가 있죠. 공기 펌프도 있고 또 떼울 수 있는 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없는 차들은 요새 많이 없는 차들이 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이런 거 이렇게 세트로 그죠? 이거 뭐 한 5,000원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하나 갖고 다니고 또 공기 펌프 하나 갖고 다닌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갔을 때 산이라든가 어떤 강가라든가 아니 정비샵 부르고 또 보험 부르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이 펌프 정도는 내가 간단하게 숙지해 놓는다면 그 정도는 내가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펌프 떼우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한번 아주 쉬우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보드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구멍이 커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빠져요. 근데 나사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어도 안 망가지고 이걸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공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로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쉬운데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을 때는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면 잘 빠집니다. 이렇게. 이거 봐요. 요 뿌리 이게 이거 막 새네. 그죠 이거. 그죠. 그 만약에 떼오더라도 이렇게 뿌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갖다 지렁이를 넣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충분하게 이게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구멍이 약간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서 빼요. 근데 이걸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안 빠진다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빼면 안 돼요. 그대로 똑바로. 알겠죠? 끼울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오케이. 자, 지렁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하고 똑같아요. 바늘하고. 여기 사이에 끼는 거 이렇게. 끼워서 가운데 중간쯤에 딱 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접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그리고 끼는 거예요, 안에.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이거 펑카 떼웠잖아요. 만약에 돌출됐으면 잘라줘야 돼 이거. 이 정도 괜찮아요. 다시 이렇게 뿌렸을 때 공기를 채우고, 이 정도 괜찮아요. 이렇게 펑크 여기 또 떠났어요. 이건 우리가 박 PD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냥 빼면 안 빠져 이게, 그렇죠? 예, 그냥 당기면 안 빠지니까 아니 그렇게 돌리지 말았지 내가. 그렇게 돌리면 구멍이 커져. 그럼 됐으면 이렇게. 그렇지. 나사산이 있으니까 나사산을 돌려. 그러면 잘 빠져.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구멍을 정확히 맞춰주고. 됐어. 빼. 너무 안 해도 돼. 대신 빼. 그대로 빼. 그 사람도 이거를 안 빠지니까 막 흔드는 사람 있어. 그러면 이게 구멍이 어느 데는 넓어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들어갈 거야. 이제 눌러서 들어가. 집어넣어봐. 자, 눌러. 여기서도 힘을 줘야 돼. 약간 돌리면서 오케이. 돌리면서 더 오케이. 오, 잘 들어가고 있어. 힘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자세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 더 들어가야 돼. 됐어. 거기서 빼도 돼. 거기서 빼도 돼 이제. 쭉 빼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보험사 부르래요. 그래도 이게 비상시 정도 어떻게 할 거는 알고 다니는 게 좋아. 오케이. 이렇게 때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박 PD도 자동차 사실 잘 모르시는데 한번 어쨌든 쳐다만 봐도 하잖아요. 한 번쯤 연습했다가 나중에 그 정도 한번 해서 실차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명장보색의 박별명이었습니다. 합성은 여러 종류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명장본색의 박병희 명장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엔진을 교환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엔진을 교환하면 원래 윤활작용, 그 다음에 냉각작용, 그 다음에 밀봉작용, 그 다음에 부식방지, 그 다음에 세정작용까지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엔진을 하는 역할이죠. 만약에 이 엔진을 교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5가지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못한 만큼 엔진이 수명이 짧아진다. 그만큼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엔진 오일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 오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오일 필터하고 또 공기 중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기 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엔진 오일이 메이크에서 맞는 기준에 맞는지 등급이 맞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이프카에 들어오시면 자기 차에 맞는 엔진 오일과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필터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주문을 해봤거든요. 오늘 여기 박스에 딱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가 왔거든요. 예, 딱 왔으니까 뜯으시면 되죠. 이렇게 한 박스로 오기 때문에 굳이 뭐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엔진 오일이 이렇게 그다음에 공기일타. 예전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무슨 차 하면 다 거의 같이 썼는데 요새 이게 메이커마다 달라요. 차종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주문이 돼야 되거든요. 자, 5릴타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뜯어서 보면 오, 밑에 코크, 배출 코크까지 딱 들어있네. 오,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 한 세트. 요렇게 해서 이 코크 때문에 굉장히 뭐 흔히 나사사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애먹는데 요거 같이 교환할 수 있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네요. 이게 사실 엔진을 교환할 때 한 세트거든요. 그럼 이 주문한 이 세트를 가지고 엔진을 직접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엔진 보닛을 열게 되면 먼지가 가혹 있잖아요. 이 먼지를 제거해 주면 작업하다가 이게 엔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안에 있는 박혀 있는 먼지들 한번 쫙 한번 이렇게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카바를 벗기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카바 위에는 먼지 제거했는데 이 엔진 배선이라든가 이런 쪽 주변에 특히 커넥터라든가 이런데 특히 센서라든가 여기에 먼지 같은 게 쓰게 되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습도하고 만나게 되면 부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엔진에 이게 트러블 자꾸 생겨요.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공기일타 주변에도 역시 먼지가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기로 한 번씩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갈아주면 돼요. 요새는 아주 편리하게 됐어요. 굳이 기술적으로 공구 사용 안 해도 손쉽게 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여기 공기일타 여기 다 빼야 돼요. 볼트로. 요새 차들은 그냥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열면 그냥 간단히 빠져요. 그 다음에 양쪽에 키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런 쪽으로 내리고 이런 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안에 보면 또 이게 이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제거하지 않으면 엔진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 요건데 요거 신품이에요. 예, 요거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끼고 이렇게 요거요. 요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엔진오일 교환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일캡을 일단 열어놔야죠. 자, 이렇게 열었는데 열었을 때도 또 한번 이렇게 캡을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냉각수 같은 것들이 문제돼서 오일하고 섞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버큼같이 막 일어나요. 또 엔진오일을 간다고 해서 엔진오일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엔진 내부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오일캡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일캡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나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열어놔야 되냐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요거 빼야 오일이 잘 빠지거든요. 쉽게 빨리 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일 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작업상 어느 게 더 편리하냐면 필터부터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오일팬을 뜯는 게 작업 시간이 더 줄어요. 예전에 오일탑만 그냥 교환했는데 요새는 중간에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탑 안에 있는 오일을 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풀어서 휠타를 교환해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육각. 그래서 이 오일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카메라 조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일팬에 있는 오일을 빼는 겁니다. 오일팬에서 오일 곡구를 뺏게 되면 이 와샤를 꼭 교환하셔야 돼요. 근데 와샤를 교환할 때 뭐 앞뒤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거는 약간의 둥그렇게 된 거를 밑으로, 편편한 거 우측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를 규정 토크로 잘 조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세게 돌리면 나사선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쉴타가 많이 쉬었죠. 이게. 그죠? 예, 이렇게 쉬었다는 얘기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환 시가 만약에 넘어서 이렇게 교환해도 이렇게 쉴 정도가 돼요. 그럼 쉴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일타를 규정 키로가 되면 무조건 같이 교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이거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찌그러지면 바이패스 돼가지고 오일 휠타가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교환할 때마다 오일타는 꼭 교환해야 돼요. 필터를 교환하게 되면 이 패킹을 꼭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 패킹. 자, 그런데 아마 이 패킹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쉽게 빼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잡고 이렇게 당기면 쉽게 빠져요. 그렇게 잡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거 새 걸로만 교환해서 그냥 조이게 되면 여기가 중간에 흔히 말하기로 겹칠 수가 있어요. 흔히 현장 말로 씹힌다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오일을 조금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휠타를 이제 다 여기 패킹이 잘 맞았으면 그 다음에 이걸 끼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 잘 들어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휠타 밑에 처음에 배출했던 요 밸브, 볼트, 요것도 역시 다시 교환하는 거, 새 걸로 꼭 교환하셔야 돼요. 오일은 현재 뺐고 이제 보충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합성을 여러 종류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뚜껑 열고 그냥 조이면 풀르면 그냥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봉인이 돼 있어요. 뚜껑 열고 이렇게 보면 열고 그 다음에 당겨야 돼. 이렇게 이거 잡고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풀리죠. 근데 또 역시 카바가 하나 더 있어. 이거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하나 풀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거를 뜯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오일을 다 보충을 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아이들 상태 3분에서 5분 정도 놔둔 다음에 오일이 누유가 되지 않으면 카바를 씌운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고 오일 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일 양이 정상으로 맞으면 다시 계기판에 올라가서 시동을 다시 걸고 오일 경고등이 잘 켜졌다 꺼졌다 확인하면 이제 모든 엔진을 교환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오일을 다 여기 볼트하고 여기 위에서 오일이 누유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 세면 오일 팬에 있는 오일 코크 아까 패킹까지 교환했으니까 역시 여기서 오일이 새나 안 새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워서 했을 때 이제 거의 여기 꽉 찼죠. 그죠? 여기까지. F3까지.